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퍼펙트 비뇨의학과 의원 한병규입니다. 저는 더 서울 비뇨의학과의 추민수입니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혈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 들어보려고 또 불러주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 서울은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데 비욘디 스튜디오에서 또 방송을 하게 됐네요. 네. 선생님 오늘 제목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혈뇨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네, 말씀해 주실 내용을 미리 보내주셔서 봤는데 정말 거의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는 선생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게 몇 년 전이었죠? 한 5년 정도 전에 이게 우리가 혈뇨가 있을 때 가장 놓치면 안 되는 질환, 다양한 원인 때문에 혈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놓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질환이 종양, 악성 질환, 암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빈도가 높은 것이 방광암이에요. 그런데 방광암 교과서를 집필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증상 파트, 그래서 혈뇨에 관한 방광암의 또 주된 증상이 혈뇨잖아요. 그래서 저 때 집필하셨을 때 말씀 잠깐 해주시면. 네. 방광암 교과서를 이제 국제 교과서를 쓰신다고 서울대병원에 이제 구자연 교수님이 주로 방광암 진료 전문적으로 네. 하고 계시죠. 세계적인 대가신데 그 중에 이제 증상 부분을 제가 저한테 좀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특히나 이제 방광암의 증상은 대부분이 혈뇨인데 그래서 증상 중에 대부분이 혈뇨입니다. 그래서 혈뇨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늘 주제로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보는 그런 방광암의 전문적인 교과서를 집필을 하신. 그래서 오늘 혈뇨에 대해서 남다른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실 걸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왔어요. 혈뇨는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선생님? 혈뇨는 이제 소변에 피가 섞여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피 중에서 적혈구가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네.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거는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소변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세포인데 적혈구가 포함이 돼 있는 소변을 혈뇨라고 한다. 그러면 혈뇨가 사실은 의미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어디서 출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요렇게 하면 뭐 신장부터 방광, 요도, 요관 뭐 다 포함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적혈구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악성 종양, 암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갱희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갱희 PD님, 김갱희님 질문을 좀 띄워주시면 안녕하세요. 허리 옆쪽이 아프면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장결석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통증 패턴이며 결석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선생님 아까 통증의 유무와 상관없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김갱희님께서 주신 이게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신장결석 또는 요로결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까요? 네네. 혈뇨가 나왔을 때 이제 통증이 있으면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랫배가 아프면 뭐 방광염, 지금처럼 옆구리가 아프면은 신장이나 요관결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증상 없이 혈뇨 나오는 게 이게 암인지 뭐 그런 걸 좀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동반된 혈뇨, 통증이 동반되지 않은 혈뇨가 있는데 그나마 염증이나 결석 같은 그런 양성 질환은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나마 양성 질환이라서 심각한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증상이 없이 통증이 없이
혈뇨만 있다면 악성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통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혈뇨는 중요하다. 네. 그렇지만 김경희님께서 주신 이런 상황이면 결석의 가능성이 좀 더 네. 높고 그쪽으로 검사를 진행해야겠다. 네.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D님 저희 슬라이드 다시 주시겠어요? 그래서 혈뇨는 그렇죠. 병이 아니라 증상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질환이 있을 때 첫 번째 증상이 혈뇨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피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런 거 사실은 유관적 혈뇨가 진하게 나올 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곤 하시죠. 선생님 정말로 혈뇨가 있어서 정말 심각한 출혈이 되는 경우는 드문가요? 네, 매우 드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변에서 혈뇨가 나올 때 혈뇨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질환의 사인이 증상이기 때문에 그 혈뇨가 있을 때 그거의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열심히 찾는 거고, 그리고 혈뇨에서 나오는 피는 대부분 아주 극소량, 우리가 이제 뭐 그 컵 안에 이제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그 컵 안에 이제 뻘겋게 되듯이, 아니면 세수하다가 이제 커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거기 대야에 있는 물이 뻘개지듯이 혈뇨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혈뇨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딱 두 가지 정도, 정말로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대량 출혈이 날 때, 그리고 출혈 때문에 피딱지가 생겨가지고 소변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는 이제 원인도 찾지만 혈뇨 자체를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이고 원인을 그러니까 찾는 게 환자분들이 피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더 중요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소변은 대부분의 물이고 혈액은 굉장히 진하니까 소량만 있어도 진하게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뭐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나는 출혈량은 그렇게 많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네. 선생님 강의 오늘 자료에서 이따가 그 혈뇨의 정도를 본 사진이 있는데 그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소변이 붉게 나오면 혈뇨라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소변을 붉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혈뇨가 나왔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혈뇨라기보다는 소변이 붉게 나왔다.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혈뇨인지 아닌지를 좀 찾게 됩니다. 근데 뭐 소변을 붉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붉게 나왔다고 해서 다 혈뇨는 아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와서 그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변 색깔이 약간 붉은색에 가까우면 환자분들은 다 이제 혈액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소변 검사로 혈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근데 혈뇨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눈에 보이게는 소변 색깔 정상적인 소변 색깔인데 혈뇨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대부분 이제 건강 검진 하다 보면은 뭐 피에 잠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거가 대부분이고, 소변이 빨갛게 나와서 혈뇨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뭐 전체 혈뇨로 봤을 때는 10% 미만일 수 있는데, 근데 유관적 혈뇨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거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유관적 혈뇨가 보이면은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눈에 맑게 보이는데 잠혈이 있었다라고 하면 재검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관적 혈뇨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뻘겋게 뻘겋게 정말로 확연하게 놀라실 정도로 나왔으면 꼭 원인을 찾는 검사를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많이 아까 10% 얘기하셨는데 전체 혈뇨 중에 10%가 유관적 혈뇨가 10%. 근데 혈뇨는 뭐 일생에서 한 10%, 15% 정도, 10명 중에 1명은 경험하는 이제 아주 흔한 증상이고, 근데 그게 뭐 심각한 원인이다 이렇게는 이제 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경우가 훨씬 혈뇨 자체는 흔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퍼센트가 중한 질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네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저기가 밑에 사진 먼저 보면 1%만 전체 양의 1%만 혈액이었는데도 꽤 빨갛게 나온다. 그 말씀인 거죠. 네네. 5%가 되니까 정말 저렇게 검붉게 정말 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양의 5% 정도밖에 안 된다. 네네. 근데 요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색상이 짙고 옅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정도로 네. 육안으로 볼 정도로 하면 혹시라도 중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보자. 그리고 맞습니다. 혈뇨가 꼭 피 색깔이 아니라 연분홍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흑갈색으로 저렇게. 네네. 콜라색 뭐 이런 것도 다 혈뇨기 때문에 콜라색이면 한번 오셔야 돼. 비뇨기과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출혈이 있은지 좀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혈뇨가 사실은 변기에 보인 걸 딱 보고 혈뇨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소변이 나오는 그 패턴을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소변 시작할 때 초기에 혈뇨가 잠깐 나왔다가 뒤에 맑아지는 경우, 아니면은 맑은 소변을 보다가 마지막에 혈뇨가 좀 나오는 경우, 전체 혈뇨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원인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엔가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진행할지를 조금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혈뇨가 특히 유관적 혈뇨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인지 마지막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단서를 주시면 진료를 좀 더 좋겠다. 네네. 혈뇨의 가장 많은 원인 세 가지만 꼽아주시면 뭐 꼽으시겠어요? 방광염, 염증, 감염성 질환, 감염, 염증, 그다음에 결석, 요로결석, 신장결석, 전립선 비대증 뭐 그런 게 제일 흔한 거.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암. 그 중에서도 방광암. 네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염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로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감염의 증상이 있겠죠, 선생님? 네네. 근데 혈뇨가 나왔는데 소변 볼 때 찌릿찌릿 아프다. 그리고 잔뇨감이 있고 화장실 자주 간다. 그러면서 혈뇨가 나오면 이제 먼저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심한 혈뇨라면 감염이 동반돼 있다 하더라도 좀 정밀하게 보는 검사는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분 딱 순서대로 나오네요. 다음에는 요로결석. 요로결석 있으면 왜 혈뇨가 나오나요, 사실? 그 결석이 이제 요로 점막을 자꾸 자극하게 되고 점막이 아주 이제 좀 부드럽고 연약한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결석이 직접적으로 이제 상처를 내서 긁는다기보다는 거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양띵님이셨나요? 그 질문에 나왔는데 이제 결석이 있으면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물론 통증이 없이 혈뇨만으로도 첫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검사는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립선 질환. 전립선 비대증이 심할 때도 서로 점막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접촉을 하면서 거기 점막에서 피가 좀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출혈이 있다. 그런 경우는 좀 수술에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피나는 거 피가 나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은 뭐 수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좀 놓치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암. 종양.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뇨가 뭐 미세혈뇨든 뭐 자멸이든 눈에 보이는 혈뇨든 가장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이제 종양이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 유관적 혈뇨가 나올 때 한 뭐 6% 정도가 종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혈뇨에서 유관적 혈뇨는 10%,
그 중에 6%가 종양이니까 실제 전체 혈뇨 중에서는 0.6%, 0.06%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저기 나이가 많으신 분에서는 더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뭐 50대, 60대에서 혈뇨가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로 중요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젊은 연령보다는 네. 중한 질환이 동반되실 가능성이 있다. PD님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보고 갈게요. 그렇군 그러시구나님. 방광염이 자주 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소변색이 더 진해서 걱정됩니다. 단순 염증에서도 이렇게 피가 많이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네. 근데 이제 혈뇨가 나오는 방광염은 증상이 좀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항생제를 조금 오래 쓰거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방광염에서도 혈뇨가 보일 수 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올 수 있다. 네네. 그렇고 보라님도 염증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어요. 보라님, 세균이 요도를 타고 들어와 방광이나 신장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혹시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는데 네네. 성전파성 질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네.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세균 요도에서는 항상 세균을 이제 막아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막는 게 약해졌거나 아니면 세균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감염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염증이 갑자기 세균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성관계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되고 뭐 분비물 같은 것도 자꾸 묻게 되고 그래서 성관계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에서 가장 흔한 요로 감염의 원인이 성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관계로 촉발이 되는 그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파성 질환이랑 조금 다른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이 대장균이고, 네. 그렇죠? 대장균은 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좀 요로계로 침입을 할 수 있고 자극이 돼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클라미디아나 뭐 임질, 매독, 유레아 플라즈마 그런 것들이 뭐 혈뇨나 출혈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원인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신다거나 그러면은 비뇨약과 선생님들 찾아뵙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성관계 후에 반복적으로 자꾸 방광염이 오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뭐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 성관계 직후에 배뇨를 해서 많이 들어온 세균을 소변으로 씻어주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관계 직후에 소변을 네. 알겠습니다. 헬로 스테이션님까지 보고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헬로 스테이션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혈뇨가 단 한 번만이고 양이 적어도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요거 혈뇨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그거입니다. 특히나 유관적으로. 네네. 혈뇨의 양이나 뭐 빈도 이런 게 그 질환의 그 경중과는 크게 상관없이 이게 한 번만 나와도 암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게 뭐 소변 검사 한번 해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몇천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의사 선생님, 유럽 의사 선생님, 세계 의사 선생님들이 다 보는 방광암 교과서에 증상 챕터를 쓰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한 번이라도 유관적 혈뇨가 있으면 꼭 무시하면 안 된다.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좋네요, 선생님. 자,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면 선생님 이게
그 아까 나이를 말씀하셨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달라진다. 그렇죠? 네네. 이게 뭔가 뭐 암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혈뇨가 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암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담배가 종량이 아주 가장 강력한 이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 적, 지금 피우고 있는 사람은 더 그렇지만 과거에 피운 흡연자, 그래서 오래 많이 피신 네. 분일수록 더. 네네. 그런 경우도 혈뇨가 나왔을 때 이게 암 아니냐 이거 좀 의심하셔야 되고, 여기 40세 이상 뭐 50대 60대면 더 많이 위험 요인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멸보다는 유관적 혈뇨일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고, 또 다른 증상이 없이 무통성 유관적 혈뇨인 경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암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가죽 그 염색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셨거나 뭐 인쇄소 요런데 그런 이제 화학 물질들이 방광암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벤조필이? 네. 그죠? 그런 쪽에 그 종사하신 분이 혈뇨가 나왔다. 이거는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방사선 치료를 예전에 받았거나 뭐 항암 치료, 그리고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이 암이 대부분 만성적인 어떤 이제 그 염증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아주 흔하게 온다. 그런 경우도 한 번쯤은 뭐 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고위험군인지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흡연력, 그다음에 나이, 그리고 내가 직업적, 환경적으로 이런 좀 나쁜 물질에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는 직업인지, 그런 것들은 좀 상식선에서라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면밀하게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험군만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뭐 남성, 여성 모두 이제 60세 이상이면, 방광암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은 남성에서 흔하다고 돼 있지만 여성에서도 60세 이상에서는 꼭 혈뇨가 나왔을 때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흡연력이 30감년 한 값씩 30년 피면 30감년이고 두 값씩 15년 펴도 30감년이고 그러니까 양과 기간에 비례한다. 네네. 그리고 미세혈뇨가 뭐 25개 그 파지티브로 봤을 때 2 파지티브 이상일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유관적 혈뇨일 때는 당연히 이제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내시경과 CT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게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보는데, 증상이 없어서 또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일회성으로 한번 또 나다 말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 참 고위험 환자군 중에서도 완전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10% 미만에 불과하고, 그래서 진단이 늦어져서 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뭐 그쵸? 신장 내과적 사구체 신염이 있을 때도 나올 수가 있고, 특정 약물, 그죠? 항암제나 피링계 약물, 리판핀 유명하고, 그리고 과격한 운동이 있어도 있을 수 있는, 아까 우리 목장길 따라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오랜만에 탔더니 소변에 피가 비쳤어요. 자전거 오래 탔다고 운동했다고 피가 날 수 있나요? 소변에서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나요? 네. 뭐 심한 뭐 달리기나 마라톤, 그리고 자전거를 아주 오래 타시면은 그 방광 점막길에 이렇게 부딪혀서 혈뇨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좀 확실하고, 뭐 운동을 하고 나셔서 바로 그 다음에 볼 때 출혈이 있는 거죠. 네네. 제 경험상 보통은 되게 맑은 선홍색?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쉬시면은 당연히 그냥 아무런 치료 없이 좋아지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위험도 분류에 따라서 음. 임상 양상에 따라서 그에 네네.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아님 질문도 주시겠어요? 물을 적게 마시는 편이신데 소변이 진해지면서 붉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 농축된 소변이랑 실제 혈뇨랑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 구별을 하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거는 이제 눈으로 보기에 저거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에 한번 와서 이게 혈뇨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강의 자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눈으로는 혈뇨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보시고 근데 뭐 병원에 오면은 막 과한 검사를 하거나 비용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해서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병원 가시는 게 오시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혈뇨 검사는 아주 뭐 비용이 얼마 나오진 않은 뭐 10,000원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꼭 종합병원 아니더라도 가까운 비뇨의학과 의원 개인 병원에서도 혈뇨 정도는 구별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좀 혈뇨인지 아닌지를 꼭 검사를 해서 보시는 거예요. 진하게 나오면 혈뇨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안 드시지만 비트라고 빨간 무 그거 드시면 또 붉게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정말 구별이 안 되고 신장에 사구체 신장 내과 질환 때문에 나오는 혈뇨 양상이랑 비뇨기과 질환 때문에 나오는 혈뇨 양상이랑 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미세하게 분홍색 그런 경우는 내과 질환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맑은 그런 이렇게 부유물 없이 맑고 약간 핑크색 정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꼭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포켓시티님까지 한번 질문 보고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보통 소변 검사만으로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CT나 방광 내시경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고위험군. 네네. 고위험군이시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한 아주 미미한 현미경적 혈뇨 아주 소량의 적혈구만 있다면 재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유관적 혈뇨가 있었거나 아까 적혈구가 현미경 시야에서 25개 이상 그럼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CT나 방광 내시경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혈뇨로 병원에 오면은 이 모든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소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고 덜 침습적인 검사부터 하나씩 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하진 않습니다. CT나 방광 내시경까지 모든 걸 다 하진 않고 처음에 이제 기본 검사를 해보고 뭐가 의심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하고 그다음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거나 통증이 심한 검사 같은 거는 뭐 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광 내시경도 요즘에는 딱딱한 내시경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한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통증이 있거나 비용이 비싸지 않고 간단하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PD님 저희 다시 강의 자료 주시겠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연령이 높으면 60세 이상이면 악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이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자세하게 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뭐 40세 이상부터는 조금 우리가 보기는 유념을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호두깎이 증후군 요거는 요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호두깎이 증후군. 네네. 뭐예요, 선생님? 유관적 혈뇨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어떤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유관적 혈뇨가 아니라 그 현미경적 혈뇨 검사했을 때만 혈뇨가 나오고 눈으로는 이제 맑은 혈뇨가 나올 때 그런 경우 중에 한 20%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찾지 못하는 것 중에 이 호두깎이 증후군이라는
그런 상태가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사진에 보이듯이 신장으로 들어가는 동맥혈이 있고, 동맥혈이 있고 빨간색. 그다음에 신장에서 그 노폐물을 다 걸러내고 다시 몸으로 나오는 들어가는 정맥이 있는데, 파란색. 네네. 이 정맥이 두 가지 동맥, 그 대동맥과 이게 대동맥과 장으로 가는 그 동맥 사이에 꽉 끼어버릴 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네. 저렇게 돌아 나가는 곳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혈관이 이렇게 딱 네. 끼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앞에 꽉 막혀 있으니까 압력이 쫙 높아지면서 평소 같으면 잘 넘어가야 되는 피가 못 넘어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반대로 역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요관으로 피가 좀 터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혈액이 신장에서 나와서 이쪽 대정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부 장관동 네. 여기에 눌려서 이게 동맥이 꽤 압력이 높으니까 여기에 눌려서 일로 잘 못 가고 여기에 정체가 되니까 네, 그 압력이 신장에 미쳐서 거기서 소변으로 네. 빠져나가는 거. 이게 유관적 혈뇨도 일으킬 수 있고 현미경적 혈뇨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좀 흔한가요? 예전에는 이제 저게 아주 드문 질환으로 돼 있고, 뭐 유럽 그런 이제 뭐 지침서 같은 데도 아직은 이제 아주 드문 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꽤 드문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도 잘 몰랐고 잘 모르고 잘 있었던 못해서 경우. 네네. 네. 실제로는 꽤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마른 분들은 지방이 뭔가 쿠션을 해줘야 되는데 내장 지방이 그걸 안 해주니까 마르신 분들이 밀리게 되고 좀 뭔가 어딘가 특정하기 어려운데 뭔가 어디가 좀 뻐근하고 불편하고 아프면서 혈뇨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이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못 가는 혈이 어딘가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이쪽 신장 정맥보다 낮은 압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이제 정맥류처럼 고환이나 아랫배가 아프다, 아니면 방광 쪽으로 흘러가는 분은 뭐 야뇨증이 막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방광염이 자주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귀에서 이제 박동성 그런 이제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뭐 그런 아주 다양한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은 안심이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하지만 보존적으로 이제 체중을 너무 마르신 분들은 체중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체위를 이렇게 자세를 특정 자세에서 주무시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반대로 누우시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스텐트를 하거나 혈관 우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는 드물죠. 네. 그리고 아까 목장길따라님이 주셨는데 물리적 마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우리가 요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뭐 운동해서 혈뇨 나왔다고 다 안심할 수 있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이 손상됐을 때 어디 부딪혔거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했거나 그럴 때 근육에 있는 마이오글로빈이 적혈구하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근육이 파괴될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동 자세로 너무 오래 있었거나,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족보가 과음하고 뜨거운 아랫목에서 누워서 한 자세로 오래 잤다 그러면 그 눌린 부분의 근육이 파괴돼서 거기에 있는 근육에 있는 것들이 신장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 정도 비트 먹으면, 요 비트라는 거 먹으면 이렇게 식품 때문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박한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약 지혈을 좀 안 되게 하거나 요즘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하려고 이런 많이 약 드시는군요. 많이 처방하죠. 네. 이런 약 때문에도 혈뇨가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PD님 저기 저희 슬라이드 다시 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혈전 용해제나 뭐 혈액순환 개선제, 혈액순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혈뇨가 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고 이게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저런 항응고제가 이제 출혈 경향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그게 아무 원인이 없을 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 정상 상태에서는 피가 나지 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기 경보기처럼 우리가 뭐 암이나 뭐 다른 문제가 있어도 초기에는 혈뇨가 나오지 않다가 조금 더 진행됐을 때 혈뇨가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아스피린 드시는 분은 초기에도 그 아스피린 효과 때문에 혈뇨가 이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경보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아스피린 먹으니까 혈뇨 좀 나올 수 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아스피린 드시더라도 혈뇨가 나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뇨가 나올 컨디션이 없다면 아스피린이나 저런 항응고제, 자렐토, 엘리키스, 프라닥사 저런 거 드시더라도 피가 안 나야지 네네. 맞는 거죠. 그죠? 피가 날 이유가 있으니까 혹시 저런 걸 드셔서 더 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 그럼 검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경계인님 그리고 나의 비밀 정원님 그리고 오영도님께서 다 비슷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40분을 향해 가니까 질문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계인님 3년 전 혈뇨로 비뇨기과 가서 초음파 내시경 검사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대학병원 가서 CT까지 하셨는데 이제 원인은 못 찾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죠. 한 20% 정도 10% 있기 때문에 정도. 근데 당장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 경과 관찰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경과 관찰을 하면 재검을 선생님 권유하시나요? 근데 저렇게 뭐 신장 CT나 방광 내시경까지 다 하셨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죠? 검사하는 게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유관적 혈뇨가 있으셨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추적을 하시는 게 좋겠고 현미경적 혈뇨라도 정도가 심했다. 아까 고위험군처럼 그렇게 좀 많은 양이었다. 그렇다면 꼭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나의 비밀 정원님 닉네임이 너무 멋지세요. 나의 비밀 정원. 환자 중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혈뇨도 있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혈뇨의 원인을 실제로 네, 한 상당히 20% 정도 되고 그런 걸 우리가 특발성 그 혈뇨라고 부르는데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거지 향후에도 괜찮다 그런 거를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았다라는 것보다는 심각한 혈뇨의 원인이 될 만한 치료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한 그런 컨디션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고 자 오영도님께서 주셨지만 명예교수 서울대 영상의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승혁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호두까기 증후군을 이게 그 정립하시고 진단 방법을 우리가 이거를 못 찾았던 게 진단을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못했는데 그 초음파로 진단하는 그 크라이테리아라고 진단하는 기준을 만드신 분이 김승엽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호두까기 증후군 그래서 원인을 못 찾았던 그런 혈뇨 중에 꽤 많은 부분 김승엽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일 거다. 생각보다 많고 이게 눌릴 때 안 눌릴 때가 있어서 못 찾을 뿐이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호두까기 증후군이 의외로 많이 있고 반복된다면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가 또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 원인을 못 찾는 혈뇨 중에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원인은 검사를 제대로 못한 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검사를 못해서 놓쳤다. 제대로 된 소변을 받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소변 검사를 하느냐, 그것도 좀 나오니까 역시 계속 경중해 주시는 거.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라 이런 것도 기본에 중요한 것도 좀 그게 정말 놓치지 중요한. 않고.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게 소변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중간요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3분의 1은 버리고 마지막 3분의 1도 버리고 중간 가운데 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가운데 소변 받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여성분이면 더 어렵죠. 네네. 그리고 받을 때 뭐 남성분은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여성분은 이제 소음순이나 대음순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쓱 내려오는 그런 소변을 받을 때 그런 경우는 그쪽에 있는 피부에 묻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오염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소변 검사 결과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여러 병원에 가서 결과를 못 찾았다. 그런 경우는 그냥 소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카테터를 넣어서 그 요도 주변을 닦고 카테터를 넣어서 하면은 가장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변 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채취 방법도 사실 우리가 컵 드리면서 소변 받아오세요. 이렇게만 사실은 안내를 하면 바쁘니까 네네.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더 안내도 잘하고 네네. 병원에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잘 소변을 채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을 받아야 되겠고 뭔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분들이 외음부를 좀 클렌징하고 그러니까 닦고 소변을 받아오시라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잘 네. 지시사항대로 잘 따라서 받으시는 게 좋겠고 자꾸 반복되면 우리가 잘 얇은 도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채취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게 소변을 받고 나서 컵에 묻었다고 휴지로 닦거나 이렇게 손으로 닦거나 이러면은 손에 묻어 있는 것도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닦지 말고 그냥 컵을 그냥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 직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 동안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지 더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그리고 것 같아요. 격렬한 운동 직후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혈뇨 지침서에 보면은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막 뛰어다니는데 그런 경우 바로 소변 검사를 하면 미세 혈뇨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은 가만히 앉혀놓고 이제 소변 검사를 하라 이렇게 어린이 혈뇨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최소한 2, 3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고 성관계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건강검진 할 때 소변 검사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참 깊이가 있어서 야 진짜 서울대 교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자 유관적 혈뇨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뒤에 검사까지 다 조금 했으면 해서 제가 조금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라. 그래서 소변 검사는 우리가 저렇게 스틱을 찍어서 간단하게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려면 병원에서 꼭 저렇게 현미경으로 적혈구 세포를 확인을 하는 것. 네. 위양성이라는 게 그냥 시험지 저렇게 이쪽 이렇게 검사를 해서 색깔 변하는 걸로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하면 저렇게 원 파지티브, 투 파지티브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거 보면은 뭐냐 이제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렇게 원 파지티브, 투 파지티브는 비례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저게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건강검진 같은 데서 보는 거고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혈뇨 양성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그냥 간단 소변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기간을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두고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검진에서는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 재검 여기서 나왔다고 하면 이런 검사로 재검을 정확하게 네네.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각자 양성이 이제 스틱 검사에서는 꽤 많기 때문에 진짜 이제 우리가 눈으로 적혈구를 들여다보는 이렇게. 현미경 소변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고 만약에 저기서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검사 하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 다음 장이 저렇게 적혈구가 한두 개 정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거가 이게 비뇨기과 말고 다른 내과에서도 적혈구 한두 개 보인다고 혈뇨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적혈구가 정상인 경우에도 한두 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상 3개 이상부터 혈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이면 한 개라도 보이면 안 되는 게 맞기는 한데 한두 개를 가지고 혈뇨 검사를 진행을 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질환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냥 3개 이상부터 하면 좋겠다. 네네. 근데 또 10개 이상으로 하면 또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3개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혈뇨를 원인을 찾는 진짜로 이제 실제로 검사를 한다면 저 혈액 검사도 좀 중요해요. 그렇죠? 네네. 네, 내과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감염이 있는지 소변 배양 검사 또 요세포 검사는 선생님 뭐죠? 저게 악성 세포를 찾는 건데 소변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음에 이제 침습적인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 하기 전에 요세포 검사까지 해보는 거죠. 소변이 우리 몸 안에 소변이 접촉하는 곳에 암세포가 있다면 암세포는 이렇게 잘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암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암세포를 소변에 섞여서 있는지 보는 게 그 암세포, 요세포 네네. 검사죠. 저것도 좀 중요한 검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상 검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하부 요관까지는 방광 내시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상부 요관, 신장하고 요관은 그 들어가려면 이제 마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CT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요관은 CT로 보고 하부 요관은 방광 내시경으로 보고. 그래서 내시경 아까 고위험군에서 꼭 중요한 정밀 검사 2가지가 CT와 방광 내시경. 내시경까지 포함한 걸 하셔야 된다지 앞에 혈액 검사, 요배양 검사, 요세포 검사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미 다 하셔야 되는 거 거기에 CT와 방광 내시경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악성 질환을 꼭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검사들이 있어요. CT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CT에서 뭔가 이상한 병변이 있다, 애매하다, 내지는 뭔가 요세포 검사에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 영상 검사에서는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내시경을 보게 되죠. CT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1cm 미만의 병변은 CT로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매우 작은 이상한 병변이 있다 그런 경우 더 키워서 이제 다시 CT를 찍어 보거나 아니면 저렇게 요관 내시경이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 저희 선생님 병원에, 환자, 더서울 비뇨기과 의원에서 요관 내시경으로 하신 거. 그래서 이런 거, 이 정도면은 지금 좀 크게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는 한 3, 4mm 정도. 네, CT에서 안 될 것 같아요. CT에서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의심되는 경우 저런 요관 내시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번외로 참고로 이번 달에 1년 개원 1년 만에 요관 결석 수술 신장 요관 결석 수술 600내 집도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요관 내시경으로 이 신장까지 들어가서 결석이 있으면 꺼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에서 여기까지는 CT까지는 다 찍는데 그 다음 단계의 정밀 검사겠죠. 이거는 선생님 이게 중요한 내용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비뇨기 네네. 암의 위험 인자. 네. 그 일단은 저기 유관적 혈뇨가 나오면은 일단은 무조건 원인을 좀 열심히 찾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혈뇨의 강도가 뭐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특히나 그렇고 암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 4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뭐 담배 피는 사람면은 훨씬 더 저기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위험 요인이 아주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나 고무 그리고 염색하는 질환, 염색하는 그런 그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방광암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더 찾아봐야 되고 뭐 그렇겠습니다. 방광 결석이 오래 있으면은 또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을 이렇게 오랫동안 증상이 없다고 가지고 있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질환이고 초기에 발견하면 뭐 완치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그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완치에 가까운 근치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좀 놓치면 너무 고생하는 게 또 방광암이고 그래서 초기 신호가 증상이 없는 혈뇨 그렇기 때문에 혈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고위험은 환자들은 꼭 정밀한 검사, CT와 내시경까지 포함하는 검사가 중요하다. 네네. 그런데 이제 동반될 수 있는 다른 배뇨 증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네. 이거는 뭐 혈뇨 얘기는 아니지만 그 방광의 그 자극 증상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그리고 급하고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배뇨통 이런 것들이 드물게는 이제 방광암의 그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처음에 이제 저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과민성 방광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먼저 들여보는데 약에도 듣지 않는 그런 이제 자극 증상이 계속 있을 때는 방광 내시경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신데 혈뇨가 계속 됐는데 그러니까 소변을 참기 어렵고 자주 보고 그랬는데 이제 혈뇨가 계속 있었는데 내과에서 그냥 비슷한 약만 드셨는데 이런 암종 때문에 자극이 돼서 배뇨 증상도 동반이 됐었는데 네네. 좀 간과해서 다행히 뭐 치료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뇨가 있으면 뭐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되던 안 되던 하지만 뭐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혈뇨가 동반된다면 다른 증상이 있어도 혈뇨에 준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런 이제 자극 증상이 있으면은 먼저 약을 과민성 방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걸 먼저 의심하기 때문에 약을 먼저 드리는데 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꽤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이 돌팔이기 때문에 이게 약을 안 듣는 약을 준다. 여기 가지 말아야겠다. 다른 데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안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검사를 다 하면은 이게 비용이 너무 들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검사 그리고 통증이 없는 검사 그리고 치료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올 때까지 계속 따라오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멈추면은 진단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진단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위험도의 높은 거, 작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혈뇨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에 맞게 진단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제 이게 아까도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호두깎이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그게 아니고 원인이 없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특발성 혈뇨 말씀 듣고 선생님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특발성 혈뇨 1분 드립니다. 네. 뭐 원인은 아무렇지 않아도 이제 없는 경우가 아까 20%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는 10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계속 이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발성 혈뇨 원인이 없었다. 그럼 안심하셔도 되고 좋지만 이제 추적은 필요하고 유관적 혈뇨가 있었거나 혈뇨 현미경적인 수치 요거는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점점 올라간다. 혈뇨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또 다른 배뇨 증상이라든가 비뇨기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검사를 또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 네네. 다행히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 네. 안심하셔라. 네네. 혈뇨. 네, 혈뇨의 색깔이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이 비용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일단 소변 검사, 간단 소변 검사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영도님 맞아요. 이렇게 김승혁 교수님, 영상의학과 교수님 알고 계시는 것도 정말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게 틀린 게 아닌 게 이제 저기 명예의국 교수님이 비뇨기과 교수님도 맞긴 맞습니다. 양쪽에 저희가 서울대 비뇨기학과 교실에서 비뇨기학과 교수님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분이라서 네, 그래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비뇨약과 방송 하죠. 네,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하는데 저희는 뭐 그 질환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로 깊이 있게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은 월요일 7시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